시장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승률 높은 전략 함께하는 이 시간 수요일의 프로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보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온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급등락, 그리고 또 마이크론의 현지 시간 26일 오늘 밤의 실적 발표 주목이 되고 있는 그 분기점인데 그 가운데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 특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제약 바이오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이 독보적인 SC 플랫폼 기술에 힘입어서 주가가 1년 사이에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시총 2위 자리를 굳히고 있죠. 알테오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또 간밤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급에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네. 뭐 국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래도 한 축을 좀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24일입니다.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또 음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2위죠. 대장주라고 쓰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계속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년 새에 주가가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급하게 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17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키트루다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2026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이 지금 3상이 진행 중인데 2분기 이제 6월 말이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이 끝나게 되면 이제 결과 자체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빠르게 이제 뭐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품 같은 경우가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라 보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판매에 따라서 매출의 마일스톤이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땐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특히 뭐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 축에 있는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SC 제형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약 출시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 키트루다 SC의 실적 반영 시기 2026년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한 달 전쯤에 머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에서 임상 또 실패가 나오면서 그만큼 머크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이 알테오젠의 SC 기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임상 1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APB-R3 R3? 네. APB-R3라는 이 파이프라인에 그 미국 에보늄으로 이전하는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습니다. 상한가 직행해버렸어요. 다시 또 이런 종목도 있구나. 기술 수출하다니 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기술 수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상한가에 좀 문을 닫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또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한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좀 그런 어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 40선을 좀 힘겹게 지나간 상황에서 지수 자체가 좀 힘이 없고 섹터 자체가 힘이 없다고 하면 사실 상한가 자체도 좀 풀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에 좀 문을 닫은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50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여전히 고가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알테오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차트 자체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상한가, 이 당시에 좀 제가 볼 때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을 저는 목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죠. 대부분 뭐 개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 정도만큼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APB 그다음에 R3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자가염증 질환 치료 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에보뮌이 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아토피 환자를 좀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고무적인 게 임상 1상에서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상, 3상을 간다면 그만큼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인데 1상, 즉 이제 후보 물질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 수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우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은 뭐 유증을 한다던가 어떤 뭐 전환사채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씁니다만, 이렇게 빨리빨리 좀 수출이 된다고 하면 마일스톤 스톤에 좀 상당히 유리해지고, 결국 이제 현금성 자산 자체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번 좀 수출이 있었고, 지금 네. 이제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현금성 자산 자체가 한 900억 정도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고, 누적 마일스톤이 한 1조 2천억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알체오젠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 봐서는 약간 2등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삼선당 제약이라든지 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도 있는데 네. 그들을 제치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2등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누적 마일스톤 1조 2천억 원, 이번 계약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6,5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선급금 200억 정도 들어오고, 이후에 마일스톤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오는데, 신약 개발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알테오젠처럼 앞으로 실적에 또 그러한 매출에 따른 또 반영까지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두 가지 기술 수출로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후보 물질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틀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 어떻게 보면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기술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플랫폼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수출하게 되면 그 안에서 플랫폼을 조금 변형하게 된다고 하면 한 회사에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후보 물질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팔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회사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팔 수 있는 상황. 결국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서 확장성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술 수출 관련돼서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수 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R3였습니다만 2021년에는 R1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플랫폼 안에서 후보 물질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결국 좀 매출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는 주목도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심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 수출 관련한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또 신약 관련해서 유한양행, HLB도 아직은 그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한번 좀 불발되긴 했지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쪽이고요. 또 먹는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삼천단 제약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 쪽으로 해서 또 바이오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하실까요? 네, 일단은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리가켄 바이오 IR을 좀 했었습니다. 21일 이제 증권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좀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IR을 했는데, 약간 그거를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약간 반도체 회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리온 그룹으로부터 이제 유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탄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R&D 비용으로 한 7천억 정도를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이 공장형으로 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품목 5개, 그 다음에 2027년까지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을 5개를 확보를 해서 3개에서 5개 후보 물질과 뭐 이런 임상 계획을 좀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정이 좀 그려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가켄 바이오가 확실히 좀 알테오젠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장착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R&D 비용까지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뻗어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에 리가켄 바이오가 훨씬 더 제가 볼 때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3월에 전고점을 좀 만든 이후에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후발주로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하기도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리가켄 바이오를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약간 중소형 종목인데 바로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제 이 진단을 하려면 그 PT,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게 관련돼서 방사능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좀 방사성 의약품 정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죠. FC705라는 이제 어떤 치료제가 있는데 요 관련돼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임상 이 A상에 대해서 지금 임상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달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회사와 함께 지금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임상을 진행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텀시트 계약을 한 상태, 여기서 지금 기술 이전과 관련된 지금부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올해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퓨처캠 같은 종목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퓨처캠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지원 관련돼서 다음 타자로서 제가 볼 때는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방사성 의약품 항암제 분야가 핫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퓨처캠이 앞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한 차례 또 급등하기도 했어요. 4월에 한번 또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시총이 뭐 10분의 1 수준이다. 당시에 시총 3천억 원이어서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퓨처캠 그리고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앞으로 파이프라인의 후보 물질 임상 시험 계획서 재료들이 생성이 될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